SNS 공간에서 친절을 가장의 일상을 파괴하는 금융범죄. 요즘은 이 어린 청소년들도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등학생까지 번진 청소년 금융사기의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방법. 김지환 경기 효행초등학교 선생님과 알아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금융 사기가 전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인데 청소년들도 요즘은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위험이 가장 큰 겁니까? 네, 과거에는 단순히 친구들 사이에 돈을 뺏는 갈취가 문제였다면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금융범죄가 주를 이룹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SNS에서 벌어지는 대리 입금인데요. 팬클럽 굿즈나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은 아이들에게 1에서 3만 원 정도의 소액을 빌려주고 며칠 뒤에 수고비라며 원금의 50%가 넘는 이자를 붙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지각비라며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위험한 건 통장 대여입니다.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자기 계좌번호를 빌려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공범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중학생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초등학생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도 체감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룰렛을 돌리면 현금을 준다는 계정이 있어 학생들에게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도 꾸준히 관련 공문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 도박 및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폭력 예방 공문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대리입금, 계정대여, 아이템 사기 등 금전적인 피해와 연루된 안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아이들이 이런 꼬임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범죄가 아이들의 놀이문화 속으로 교묘하게 파고들기 때문인데요. 사기꾼들은 절대로 무서운 아저씨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SNS에서 형이 도와줄게, 너만 알고 있는 꿀팁이야 라며 아주 친절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을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친절한 선배나 전문가로 보이기 때문에 경계심이 쉽게 무너집니다.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인데 설마 사기를 치겠어? 라고 믿게 만드는 심리적 기술을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채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네, 사기꾼은 친절을 가장해서 찾아온다. 꼭 기억을 해야겠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쓸 때, 이건 위험한데 하고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호가 있을까요? 네, 사기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3대 위험 신호를 패턴으로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이 패턴이 감지되면 생각하지 말고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교육해야 하는데요. 첫째, 시간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계정이 삭제돼. 오늘만 가능한 특별 이벤트야라며 아이들을 조급하게 만든다면 100% 사기인데요. 사기꾼들은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빼앗기 위해 항상 서두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께는 절대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거야 라며 부모님과의 소통을 차단하려 한다면 가장 위험한 신호인데요. 이는 아이를 고립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혹은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그 즉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달려가라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깊이 말려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을 끊어내는 물리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압박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비밀 유지를 요구할 때 꼭 주의를 해야겠고요. 그런데 아이가 이미 사기를 당했거나 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모는 당장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네, 부모님께서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대응하시면 좋은데요. 1단계는 아이 안심시키기입니다.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무서웠을 텐데 용기 냈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속인 어른들이 나쁜 거야. 엄마 아빠가 반드시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마. 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든든한 보호막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아이가 숨겨둔 대화 내용이나 송금 내역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2단계는 증거 확보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요. 아이가 두려움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송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나 아이디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즉각적인 신고 및 차단입니다.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지체 없이 행동해야 하는데요. 돈이 이체된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교내 친구들이나 선후배가 연루된 조직적인 문제라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여 학교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큰 인생 공부를 했다고 격려해 주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예방 수칙도 함께 교육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부모님도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좀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방 교육 있을까요? 네, 한 달에 한 분 금융보안 점검의 날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와 함께 휴대전화 후액 결제 한도를 확인하고 스팸 차단 앱이 잘 작동하는지 함께 눌러보는 것입니다. 또 모르는 링크 클릭하지 않기 같은 수칙이나 최근 일어난 금융사기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더불어 가족 비밀번호를 정해주는 것도 좋은데요. 만약 나 급해 돈 좀 보내줘 라는 메시지가 왔을 때 우리 가족만 아는 질문을 던져 확인하는 일종의 놀이 같은 훈련입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이 실제 상황에서 아이를 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 금융사기에 연루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다 보니까 언제부터 예방교육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이들이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나 체크카드를 처음 갖게 되는 시점이 바로 교육의 골든타임입니다. 경제적 권한이 생길 때 그에 따르는 보안 책임도 함께 배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금융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교재가 없어도 뉴스에 나오는 금융사기 사례를 같이 보면서 너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니? 라고 가볍게 질문을 던지는 일상적인 대화와 교육이 있다면 자녀를 금융범죄와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불법 도박이나 어떤 금융사기를 경제교육의 소재로도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오히려 불법 도박과 사기 예방은 도덕 교육보다 경제 및 수학 교육으로 접근했을 때 아이들에게 더 큰 설득력을 가집니다. 막연히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계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어떤 수학적 원리와 연결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 확률과 기대값의 개념을 통해 수학적으로 게임형 사기 문제를 다룰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자신의 돈을 잃으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딸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이때 기대값 개념을 가르쳐야 합니다. 도박 사이트와 사기형 게임은 애초에 참가자가 100원을 걸었을 때 90원만 돌려받도록 알고리즘이 짜여 있는데요. 시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반드시 돈을 잃게 되어 있다는 점을 교육을 통해 인지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하는데요. 투자는 기업의 성장에 자본을 대고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플러스성 게임이지만 도박은 누군가 잃어야만 내가 따는 제로섬 혹은 수수료 때문에 결국 모두가 잃는 마이너스섬 게임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결국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의 제1원칙을 통해 노력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은 100% 사기이거나 착취 구조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방 교육입니다. 네, 이런 교육과 지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부모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